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직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계속 근무를 했던 거고 대표 원장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전체로 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수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운영한 지는 예를 들어 1년밖에 안 되는데 5년치고 10년치를 어떻게 줘야 돼?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라던가 최초의 신규 채용할 때도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퇴직금 정산, 급여 정산이 모두 끝났어도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신규 채용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채용 절차에 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새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하셔야 되고 직원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병원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거고 그대로 일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전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똑같이 면접 봐서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걸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기존 직원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제일 문제가 없고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도 양도양수 작업을 좀 하나 했지만 쉽지 않은 영역인 게 뭐냐면 요즘 직원들 채용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인수받으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양도하시는 원장님한테 직원은 저희가 다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퇴직금 정산도 몇 월 며칠 날짜로 끝내주세요. 그분들 근로계약을 제가 면접을 진행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해줬고 또 하나 중간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옮긴 원장님을 따르긴 할 텐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휴가를 인정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게 연차 같은 경우에는 만근을 하게 되면 15일인데 홀수연이 되면은 하루씩 늘어나는 게 있다 보니까 7년, 10년 되신 분들은 5일씩, 6일씩 늘어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고민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일했던 직원들, 기존에 있던 환자들하고의 관계성도 있으니까 인수받으려는 병원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흔쾌히 그 기간까지 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다 보니까 퇴직금은 또 1년이 지나야지 발생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로자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 발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로자들한테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원장님이 선의로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줄지 않는 게 정상이고 연차에 대한 거는 일단 혜택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조정을 한번 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지위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이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소에 대한 그 지위가 있고 원장님의 사업자 등록이라는 국세청에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 사업자의 지위와 의료기관의 지위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지위는 사실 양도양수 해가지고 우리가 포괄적 양도양수라면 그냥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사실은 환자 차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중요해요. 환자 차트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그냥 유지가 쭉 되는 거군요 라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냥 나머지도 다 포괄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도 바뀌는 거고 대표자의 주민번호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이제 한번 바뀌는 거죠. 요거를 근로자들도 좀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도 그거를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신고해야 되는 목록도 있지만 검진기관 등록하려는 것도 별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처음 접해보시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데 사실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제가 됐던 우리 이원식 세무사님이 됐던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양도양수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을까요? 직원 승계 관련해서 뭐 하나만 더 좀 세금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고용을 많이 일으킨 사업주한테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A라는 사업장을 누군가가 계속 팔고 또 누군가 사고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세액공제만 받고 양도하고 또 이제 사업 일으켜서 채용한 다음에 세액공제만 받고 국가 입장에서 되게 손해네. 그렇죠.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양도양수가 일어나면 직원 채용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래서 제재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양수도 중에서도 기존 직원을 이어받게 되면 이어받은 인원수만큼은 늘어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규 오픈이시면 직원 채용을 예를 들어 5명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5명만큼 공제 혜택을 줄게. 이게 이제 개념인 건데 5명을 다 양수받아서 이어받은 직원이다 하면 양수받는 원장님께서는 신규로 늘어나는 직원이 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직원 중에 3명은 이어받았고 2명은 신규 채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어받은 3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건데 문제는 이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매우 크거든요.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딱 얘기만 들어도. 맞습니다. 이제 뭐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100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고요. 네. 청년 아닌 분들 같은 경우 1년에 700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어요. 원래 원장님께서 내셔야 되는 세금이 뭐 1,100만 원, 700만 원 줄어든다는 얘기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제 좀 상담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승계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기존의 원장님께서 의약품 같은 거를 먼저 결제를 미리 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미지급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상으로. 네, 특히 미지급한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미지급한 상태에서 권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의약품제 업체 대표님은 원장님한테 찾아서 미납금 주세요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은 병원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제 뭐 그거 외에도 환자의 진료비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선납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 돈은 앞에 원장님 받고 진료는 뭐 뒤에 원장님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진료가 끝났는데 나중에 AS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혹은 뒤늦게 소송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모두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고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는 양도하시는 원장님 진료 중에 잘못된 부분이 뒤늦게 삭감되어 찾아온다던가 뒤늦게 심사 나온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양도하시는 원장님이 떠나고 없는데 그 양수하시는 원장님께서 이걸 다 책임져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율을 하셔서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서로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 양도양수와 관련된 얘기 진짜 한참 나눴는데 아마 이따 집에 가면 또 떠오를 것 같아. 이거 물어볼 걸 그러고.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상 통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양도를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내 환자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게 가장 큰 기여인 것 같고요. 양수 받으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짜잘하게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새로 신규로 개업하면 하다못해 볼펜 하나도 살려면 다 돈인데 콩으로 자기가 받는 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양도양수 하시는 원장님들,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보시면 그 과정은 되게 힘들고 고되지만 분명히 파시는 원장님, 사시는 원장님 입장에서 장점이 되게 많은 개업이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래요. 이번 거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